왜 엔비디아 주가는 폭락했을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 1월 엔비디아 주가가 17% 급락한 날이 중국 내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50개 AI 기업들의 리스트를 좀 살펴봤고, 캠브리콘, 아이플라이텍, 센스타임, 몬샤, 폴스 패러다임을 좀 살펴보는 게 투자 관점에서 글로벌 이슈를 분석하는 이슈톡입니다. 오늘은 왜 엔비디아 주가는 폭락했을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 1월 엔비디아 주가가 17% 급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침 그때 해외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엔비디아 주가가 왜 17% 급락했을까? 알아봤더니만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이었던 딥시크가 챗 GPT와 아주 유사했던 아런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성형 AI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가 문제는 아니었고요. 챗 GPT 대비해서 10분의 1 가격, 그리고 개발 기간도 5분의 1 이하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챗 GPT와 비슷한 성능을 달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AI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고가의 엔비디아 GPU가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게 기존까지의 믿음이었었는데요. 이런 믿음이 크게 흔들리면서 앞으로는 그러면 엔비디아 GPU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엔비디아가 17% 하락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1월부터 AI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비용 효율성이 증대가 됐고요.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움직임, 그리고 AI 글로벌 경쟁 구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대형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단양을 했죠. 기존까지는 독점적이면서 외부에 공개되는 걸 상당히 꺼렸다고 하면 중국의 딥시크 출현 이후에 비용을 이전보다는 비용 효율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학습보다는 추론 능력을 조금 더 집중하는 쪽으로 기업들의 방향성이 이동을 했습니다. 또 독점적 모델에서 나아가서 이제 오픈 모델 전략으로 강화가 됐고요.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AI 산업의 등장, 딥시크의 출현이 이렇게 글로벌 AI 경쟁 구도를 바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는 AI 산업을 갖다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표에 보시게 되면 2025년 미국 AI 관련된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18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경우에도 2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2025년도 이후의 성장률일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미국 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규모에 불과하지만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는 월등히 빠른 40%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보다 중국의 AI 산업 성장이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일 것 같습니다. 대규모 지금 자금을 갖다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14억 인구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내수시장이 워낙 큰 데다가 그런 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성장을 했다는 점을 갖다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AI 산업 생태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연구, 투자, 데이터에서 어떤 강점이 있을까? AI 연구 논문 점유율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018년 대비했을 때 2025년 글로벌 논문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역전했고요. 특허 출원수 같은 경우에도 2015년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 중국이 미국을 역전을 했습니다. 고성능 AI 모델 개발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성장을 했고, 딥시크가 출현한 이후에 빠르게 미국을 갖다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D 투자 규모 면에서 봤을 경우엔 절대 규모 면에서는 아직 미국 대비 중국의 투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이 빠르게 미국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관련 스타트업을 봤을 경우에도 지금 미국은 워낙 민간 중심의 그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AI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국가의 그 지원과 최근에 빅 IT 기업들의 지원 투자에 힘입어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AI 생태계가 만만치 않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AI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분야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잘하는 틈새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중국 그 AI 기업들은 국가에서 감시하기 위한 음성,
안면 인식 이런 쪽에서 좀 특화돼서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아이플라이텍 그리고 안면 인식에 좀 유명했던 센스타임, 매그비 같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상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자율주행, 로봇, 의료, 금융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탄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ERP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 AI 등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안면인식, 의료, 금융 등에서 많이 성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갖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2024년 후룬 리서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50개 AI 기업들의 리스트를 좀 살펴봤고, 이 리스트가 좀 흥미로웠던 것은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스마트홈 등 물리적 형태의 AI 기업들은 좀 제외를 한 상황이고, 대형 테크 기업들도 조금 제외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타트업 기업, 미래의 용이 될 수 있는 잠룡들에 해당되는 기업들 리스트가 좀 많았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즉 향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볼 수 있는 그 투자 후보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5개 기업들 상에서부터 캠브리콘, 아이플라이텍, 센스타임, 몬샷, 폴스 패러다임을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캠브리콘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캠브리콘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영상을 좀 다뤘으니까요.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캠브리콘은 중국의 엔비디아입니다. 화웨이와 더불어 캠브리콘은 중국의 GPU 시장의 그 대항마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터용 AI 프로세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H20 등에 대한 그 기술 제재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5년 이후에는 중국의 기술 자립화, 국산화 움직임이 거세질 거라고 생각하고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25년에 50에서 60%로 점차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간극을 화웨이나 캠브리콘이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2025년 이후에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캠브리콘의 매출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은 또 캠브리콘으로 봤을 경우에 흑자 전환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 아이플라이텍입니다. 음성인식 기술의 선두 기업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녹음이 되는 mp3를 사용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플라이텍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그 소니나 다른 서양의 그 녹음기보다는 성능이 워낙 좋고 음성 인식을 갖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가격도 상당히 저렴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술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정보 매출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봤을 경우에는 교육, 오픈 플랫폼, 지능형 하드웨어 등으로 다양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센스타임입니다. 센스타임은 제가 작년에 또 본사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왼쪽 차트가 이제 센스타임 그 로비에서 찍었던 그 사진인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더라고요. 오른쪽은 이 기업이 홍콩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 상장 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큰 징을 갖다가 그런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행사 때 쓰였던 징, 종, 그걸로 갖다 전시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센스타임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안면 인식의 선두주자입니다. 제가 북경대학원을 다녔었는데요. 북경대학교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했던 쪽문으로 다녔습니다. 흐린 날에는 그때 제 얼굴을 갖다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제 얼굴을 인식 못하는 기술적 한계를 보였었는데 요새는 매그비와 더불어서 이 얼굴 인식에 있어서 거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이 많이 진보한 거죠. 방문했을 때는 이런 안면 인식을 기반으로 도시에서 인민들을 감시하는 스마트 시티, 공공안전 명목으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 자율주행, 의료 영상 등에 관련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그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그쪽 사업 영역에서 넘어가서 대규모 AI
모델로 발전했고 센스노바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도기적인 모습 때문에 투자로 인해서 주가는 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부진하고 수익도 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는 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센스타임 본사를 방문했을 때 영상을 갖다 몇 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를 갖다가 감시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율주행 관련된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다음은 이런 비전 기술을 갖다가 의료 영상에 접목시킨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의료 기술에 적용한다고 관계자가 그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 예도 다양한 실제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갖다 구현하고 있는 걸 많이 목격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가 1년 전이니까 최근의 기술 속도로 봤을 경우에 참 얼마나 빨리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을까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문샷, 네 번째 기업입니다. 아주 특이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202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23년에 설립하고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저도 저렇게 기업을 키워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봅니다. 양젤린이라고 하는 분이 창업을 했고요. 그분은 카네기 멜론 컴퓨터 과학 박사십니다. 그렇지만 AI 논문에서 다수의 AI 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창업한다고 하니까 알리바바에서 10억 달러 그리고 텐센트에서 3억 달러를 갖다 추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금 떠오르는 용어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한 번에 200만 개의 중국어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장문 텍스트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떠오르는 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포페로타임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중국 기업용 AI 솔루션 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금융 AI라고 조금 명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고객들이 금융기관입니다. 말하면 다시는 중국 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등 큰 빅4 은행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고 사실 투자자로도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나 규제 이런 걸 갖다 준수하면서 이런 것과 관련된 솔루션을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상대적으로는 거버넌스나 재무가 좀 깨끗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우리 떠오르는 중국의 AI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직도 지금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수많은 45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간 될 때 그 중에 의미 있는 기업들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구독자가 9,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8,000명에서 허우적거리다가 9,000명을 돌파한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10,000명을 갖다 돌파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10만 명을 돌파하는 그때까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